많다. 너무 많아. 왼쪽 시험번호 왜? 도경이가 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경이 탓입니다. 갈게요. 진짜 잘 자. 진짜 국어 시간만 자. 쉬는 시간에는 에너지를 충전해서 날뛰어. 왜 찍고 있는 거야? 안 씻고. 보면 공통시험번이고요. 아래가 화작시험번입니다. 화작을 형수에서 절반 이상이 선택했으니까 다 적었고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4, 5는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6은 모르겠어서 물음표를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만약에 주말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6을 목요일 날 나가던가 아니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드리던가 제가 좀 고민 좀 하다가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이거는 커리큘럼상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전 범위와 관련해서 공통 범위는 진도가 끝날 겁니다. 공통 범위 진도가 끝날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작은 성수 안 오죠? 말했죠 제가 화작 수강하시는 분들 수요일 안 와준다고. 그럼 남는 게 이거랑 이 부분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했고 끝내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빈칸이랑 암기 끝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시험범위 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적은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이야. 고전 선문 3, 4, 5, 6이면 4개죠. 화법 6강이죠. 작문 6강이죠. 현대시 하나당 2개씩이니까 최대 6개죠. 작품 숫자. 그러면 공통으로 봐야 되는 거 문학작품 총 18개. 다음에 독서 5개. 근데 독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예요. 문학은 작년 1년에 했으니까 패턴이 잡혀 있으시겠지만 독서의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거라 공부량이 많아야 될 텐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빈칸이랑 암기 안 되시면 문제는 드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돼서 공통 시험 범위 다 말아먹으실 거예요. 걔도 강조합니다. 저 이거밖에 여러분들이 많이 한 과제는 없어요. 고전시가 16강만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얘가 빨리 끝나야 이 문제 푸는 게 다음 주 주말까지 끝낼 건데 얘가 금방 끝나요. 이해 가셨어요? 2, 3주 동안 총 12개 문학작품 하고 있는데 얘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 받고 빈칸 보고 있으면 자기가 더뎌지는 거고요. 화작까지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결국 둘 다 망할 거예요. 계속 그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야. 두 번째, 현대시 18강 관련해서 제가 빈칸 드렸죠. 그럼 화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현대시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똑같이 드릴 겁니다. 곱하기 2배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어 시험을 2번 보고 등급 따로 매기니까. 이 상황에서 현대소설 16강 다음 주 목요일 빈칸 배분. 고전 산문 36강 다음 주 목요일 빈칸 배분. 아직 진도 안 나가도 어차피 먼저 외우고 다시 또 한 번 외우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다음 완료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찬가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면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현대소설 문제 제공이 될 거고 고전 산문 문제 제공이 되겠죠. 그럼 남는 범위는요. 다다음 주 주말. 네. 다다음 주 주말 독서 5개, 정리지 제공, 암기, 그리고 문제, 변형까지 드릴 텐데 이 암기에는 당연히 빈칸도 들어가겠죠. 됐어요? 그러면 화작하시는 분들 얘는요 마찬가지 다다음 주 주말
그런데 합법과정문은 결론적으로 문제 변형 선지 바꿔서 낸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중을 높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정리지 형태만 드릴 거고 빈칸은 안 만들 겁니다. 화작은. 정리지는 드리되 빈칸은 안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문에 대한 분석과 문제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변형 문제 정도만 드릴 거지 여기서는 암기 테스트 안 할 겁니다. 선지 바꿔서 내는 거고요. 선지 바꿔 낸다라고 대놓고 알려준 건 쉽다라는 거야. 여기는. 관건은 여기가 돼야 돼요. 됐죠? 다다음 주 주말까지 이 전범위에 대해서 한 바퀴가 끝날 거야. 그럼 3주차부터는 공통 부분 다 묶어서 문제 나갈 거고요. 화작 부분 다 묶어서 문제가 나갈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공통하는 사람의 2배가 되겠죠? 속도가 붙지 않으면 이거를 못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돌리겠습니다. 됐죠? 그 수업이 끝나면 정규 수업 시간에 저 과제를 할 시간을 드릴지 아니면 그 인문예술 말고 사회문화에서 8강이 어려우니까 안장경쟁 시장이 8강일 겁니다. 8강만 재준도 나가드릴지는 고민 중이고요. 주말에도 할 시간은 드릴 텐데 기본적인 내용 요소 외워 숙지도 안 되고 문제 풀다가 오픈북으로 풀거나 지리는 다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돌리세요. 아시겠죠? 잘 봐야 돼. 지금 다 일정 다 잡은 거야. 이해갔어? 숨 막힐 거야. 화자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근데 등급이 나뉘어지고 단위수 똑같아요? 공통 몇 단위예요? 일주일에 독서 몇 번 들었어? 3번. 3번 3단위 화자는요? 3단위 3단위네요? 그럼 2개 다 하시는 분들은 총 6단위네요. 국어가 단수 단위수만 더하면 단위수가 국어에서 6단인데 이 정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잡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뭐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정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돌다리 갈게요. 돌다리 필기량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정리지에 필기 많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는 내용들이 다 거기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필기 안 해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현대소설 정리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돌아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뜻 직유법이고 비유적인 표현. 정리지에 없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에게 치료 방법에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 비추쳐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아들은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관점. 외아들 앞에 바로 열어보세요. 외아들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정말 요약적 제시. 지금부터 창섭이가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할 거예요. 외아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포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쉼표 계속 나오죠. 그럼 나열되고 있다,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였던 것이라 입원실에 변장하기가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하기는 하지만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1만 5천원쯤은 받겠지만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테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지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씩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다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창섭이는 땅의 내력이나 땅의 가치, 땅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봤던 내용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 수 있는 것 뒤에 가서 닫아보세요. 여기까지가 요약적 제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밑줄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밑줄 쳐보시면 이거죠. 신중하게 판단한다. 대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안 돼,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대답을 유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버지의 성격이나 아버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사들은요. 한번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으니까. 여기서 어려웠던 고1 때 문제가 그 어휘 문제였을 거야. 시체 사람들 나오고 그 부분. 그 뒤에 나오고요. 다시 게을러 나가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 했다. 원 요즘 사람들이 힘도 줄었나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마디로 씨름하더니 창섭이가 말하죠. 나무다리가 있는데 왜 고치는 거예요? 그럼 나무다리라고 하는 건 돌다리에 비해서 편리할 거고요. 실용적일 거고요. 실리주의적일 거야. 이게 창섭이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창섭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나무다리가 된다라고 했고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될만하다든 넌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지금부터는 돌다리는 가족사의 일부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날 겁니다. 돌다리는 가족사의 일부다. 할게요.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 안 나냐?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냐? 시체 사람들, 즉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그럼 결국 요즘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인정을 쓰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인정이라고 하는 건 땅에도 써야 되는 거야. 또는 자연에도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겠죠. 비교대조 할 테니까. 내 할아버니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절 끼고 그 다리로 그를 이끌어 댕겼다. 네 엄마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가로 닫아보시면 돌다리는 가족사의 일부다. 아버지의 생각. 난 주권 그 다리로 건너서 묻어라. 난 밑줄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같은 말 땅을 팔지 않겠다. 내가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네 밑줄 쳐보시면 놀라움이 되겠죠. 창섭은 당연히 아버지가 팔 줄 알았는데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놀라움이라고 하는 네라고 하는 멘트를 사용하고 있을 거고 유명한 멘트죠.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 땅은 못 팔겠다. 아버지는 땅의 가치를 금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천지 만물의 근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죠.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한 돈이야. 즉 정성 들여서 갖고 왔어.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논 동그라미, 독시장밭 동그라미. 그럼 느르지논과 독시장밭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보는 땅이 되겠죠. 즉 돈이 많다라고 해서 느르지논이랑 독시장밭 같은 건 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느르지는 독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밑줄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고 난다. 아래서 존경심. 즉 아버지는 아버지 조상 대대로 심어져 내려오던 나무들을 보면서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는가? 창섭이를 비판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땅이 없어봐.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 나오죠. 네모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땅이 있어야 사람이 존재한다. 전통적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돈이 있다고 돈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땅을 금전적 가치 또는 땅을 경제적 가치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범위가 좀 길기 때문에 가로쳐서 부분만 할게요. 땅을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가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서 모으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딴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가로 닫아보시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문제가 부분이 될 거고 아버지가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천지 만물의 근거라고 보지 않고 금전적이고 경제적 가치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땅 없이 몰루? 즉 너는 땅의 덕으로 의사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돼. 즉 너는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돼. 자고로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아버지는요 땅과 하늘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땅 파는 건 하늘 파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땅과 하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땅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이다. 땅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 갈게요.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여기지, 땅처럼 응과 즉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야? 즉 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아.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는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같은 말 위에 나와서 응과가 분명한 것이다. 같은 말 응과가 분명하다. 힘을 들이는 사람에게는 힘을 들이는 만큼 후한 보답을 줘. 같은 말 응과가 분명하다. 세상에 흔히 빠진 지주들, 지주세모.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관리를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해지에 가앉아 소출은 털어다 뭐다 도해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여기서 말하는 배가 고프단 땅이라고 하는 건 관리받지 못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땅이 배가 고플 수는 없고요. 배가 고프다? 관리받지 못하다. 관리받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않아? 북이 떠나가니 않아?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서 소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자침 놓듯 비유적 표현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놓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 거야? 즉 사람이 죽어서 아버지는 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럼 너희들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건데 땅을 이렇게 박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창섭은 밑줄 입이 얼어버리었다. 사자성어요. 유후무언이 되겠죠.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 유구무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즉시야라고도 하거든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유구무언. 같은 말 언즉시야. 고3이라서 저것까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만 부비었다. 여기 밑줄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의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자기 본위 동그라미 쳐보면 같은 말 이기적. 즉 내 생각은 너무 나만 생각한 이기적인 거였어. 갈게요. 밑줄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교적 신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고 하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도 안다. 끊어보시면 아버지는요 창섭이의 입장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창섭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모
내가 너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못 써. 이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 사람의 재주라고 하지 않나. 매살, 순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해라. 즉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즉 한탄하지 않겠다, 질책하지 않겠다. 너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할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 사람의 재주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는가? 즉 너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이 있다라고 하겠어.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애석하다. 즉 가업인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해서 창섭이가 이어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는 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이해해. 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말이다, 너가 가업을 이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식의 젊은 욕망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팔자라는 게 되겠죠.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해. 즉 미안해. 너의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 동그라미. 별표 5개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건 땅에 대한 인식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칠판에 필기도 되어 있고 아까부터 봤던 거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땅에 대한 애착,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땅에 대한 인식, 기타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될 수가 있겠죠.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방금 봤던 부분 가로쳐 보실까요? 아니요부터 인물이십니다까지 보시면 1학년 때도 봤던 부분인데 창섭이는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보이고 있고요.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아버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아버지의 가치관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그러나 세모 창섭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고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정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별표 5개짜리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정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 위에다가 적어놓을까요? 모순된 심리 상태. 즉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따라갈 순 없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따를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모순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신념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가 되겠죠. 이해하고 존경하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나는 따를 생각이 없어요. 창섭이는 자기의 가치관을 고수하겠죠.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정역타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도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쓸쓸한 감정, 미안한 감정 됐죠? 4강은 그 주제랑 인물 관계도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민경이랑 준하는 빈공에다 적어 그것만. 본문은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오시자마자 바로 4강 본문 들어가게요. 볼게요. 드디어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나와요. 6.25 전쟁. 5강과 6강에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시대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6강에 나와 있는 서정인의 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실존의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4강 이후의 몇몇 작품들은요, 6.25 전쟁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주변 일반인들의 피폐한 삶, 그리고 슬픔, 고통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배운 거 있나? 없나? 없나? 고1 때 배운 거 있잖아, 6.25 전쟁. 뭐 이런 것도 읽은 거 같잖아, 뭐 있었지? 있는데. 할게요. 제3인간의 주제는 6.25 전쟁으로 인한 지식인의 고뇌와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물관계도를 잠깐 보시면 조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간에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6.25 전쟁을 겪기 전 6.25 전쟁을 겪은 후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이 세 명의 인물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6.25 전쟁이 기점이 돼서 이 세 명의 인물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인물 관계도만 정확히 잡고 계시면 내용 이해하시거나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물관계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그러니까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에서 A라고 하는 소재를 다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A를 써도 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갖다가 문학 작품을 창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조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의 세상의 흐름에 영합되지 않는다, 즉 편승하지 않는다, 녹아들지 않는다. 그래서 6.25 전쟁 전에 조은은요,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 조은입니다. 그 5-4 열심히 있어요. 그 다음 미라고 하는 사람은 여잔데요,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긍정적으로 살아갈 거고, 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문학을 가슴속에 새기고 문학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석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에는 조은이나 미이나 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모두 다 문학과 관련돼서 자기의 꿈과 희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발전적인 진취적인 인물로. 하지만 6.25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 조은은 문학을 버려요. 돈도 안 되는 문학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문학을 버리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면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만 놓고 봐도요, 전쟁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감을 버린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문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 주변에 유행하고 주변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오로지 내 갈 길만 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고픈 예술가였을 겁니다. 돈 벌기도 어려운 사람. 하지만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문학 갖다 내던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였기 때문에 얘를 속물적 인간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6.25 전쟁 이후에 사명감을 버리고 돈으로 자신의 포커스를 바꿨다. 속물적 인간형.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너 왜 이렇게 속물적이야? 라고 말하면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한테 그렇게도 비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속물적 인간형이라고 나오면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확대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적었어요. 일부러 그 멘트는요. 반면에 미이 보겠습니다. 미이는 6.25 전쟁이 나니까 집안이 몰락하겠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쟁으로 집안이 몰락할 거야. 그러면서 문학의 꿈을 접어요. 얘도.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은은 문학을 던지면서 사명감까지 버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이는 문학을 접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사명감 또는 사명을 찾아요. 6.25 전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다르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꿈을 접었지만 그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사명감을 찾는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얘를 속물형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시대에 용감하게 맞서는 인물형이다라고도 봐요. 속물적 인간형이라고 말하는 조은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감을 버린 사람이고요. 미인은요, 6.25 전쟁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자신의 새로운 사명감을 찾은 다음에 맞서 싸우고 있고 새로운 생활을 구축해 나가니까 시대에 용감하게 맞서는 인물형이 미이가 되겠죠. 얘는 부정적이라면 얘는 긍정적으로 나와요. 조은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미이는 긍정적인 인물형.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게 될 이 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3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이후에 나오는 모습. 그러면 잘 봐. 왜 얘가 제3인간형이 되냐면 조은이 비록 사명감을 버리고 속물적으로 변했지만 얘는 부정적인 인물형이 되겠죠. 됐어요? 긍정과 부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부정인 거야. 반면에 미인은요. 6.25 전쟁이 발생했지만 새로운 사명감을 찾으면서 용감하게 맞선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인물형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긍정이고 여기가 부정이라고 했을 때 조은은 여기 있는 거고 미인은 여기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인간형은 뭐냐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인물형을 제3인간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보자. 석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편, 같은 말,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생계와
문학 사이에서 공허감을 느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요. 조금 자세히 적은 이유는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제3인간형이 석이 되니까 석과 관련해서는 조금 풀어서 적었습니다. 잘 봐. 얘가 왜 제3인간형이냐면 이 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계와 문학 사이에서 공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생계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문학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사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사명을 조은처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사명에 충실한 것도 아니죠. 이처럼 사명에 충실하지도 않고 조은처럼 사명을 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인간형이다.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제3인간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적어보자. 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6.25 전쟁 이후에 매일같이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계와 문학 사이에서 공허감을 느끼지만 결국 조은을 닮아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석이 전쟁 이후에 미희만 만난다면 미희처럼 새로운 사명감을 찾고 시대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긍정적인 인물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엔딩에서는 석이 조은을 제1인간형이라고 설명하고 미희를 제2인간형이라고 설명하고 자기처럼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제3인간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게 제3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몇몇 사람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처럼 살까?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처럼 살까? 고민만 하다가 석이라고 하는 인물 유형처럼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전쟁 이후에 다양한 삶에서 녹아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3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했기 때문에 구두로만 말씀드릴 거고 바로 본문을 들어갈 거라 6강까지 끝나지 않을까요? 느낌상?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